네, 다음은 65강 매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이제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출제가 되게 되면 이제 매매의 효력과 관련돼서 핵심 조문이 있습니다. 5개 정도 되는 이 핵심 조문을 알아두시는 것. 그 다음이 이제 계약금 중에서 바로 해약금 해제. 우리 전 시간 해제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런데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에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이제 반복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공부를 해가는 과정 중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 핵심 조문, 여기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요 부분들을 충실하게 먼저 해가지고 기초를 닦은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부분들은 조금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의 성립과 효력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매매의 의미 성지. 매매는 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통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매매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일 뿐만이 아니라 계약에 관한 법리는 매매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매법은 사법적 거래법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의 법적 성질. 우리가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불효식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낙성이고, 쌍무계약이고,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대금과 재화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현실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는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가지고요, 맥주를 한 캔을 산다. 그러면 그 속에 매매라는 약속, 의무 부담 행위, 그 다음에 그 이행, 모든 게 다 뒤섞여 있지만 원칙적으로 매매는 각자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 즉 목적적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겁니다. 서로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 따라서 쌍동위, 동시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음, 매매계약은 쌍바 당사자의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으로서, 이 부분 핵심이죠. 민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상계약에 준용을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 시험 범위인 교환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금이라든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러한 규정들도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 준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4번,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서면 등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불효식 계약에 해당한다. 매매의 성립. 1번,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매매는 의무 부담 행위이지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의무 부담 행위로서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무슨 말입니까?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다음, 한편 매매 계약의 비용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핵심 조문들이 있다고 그랬죠. 핵심 조문들. 네, 이 지금 첫 번째 핵심 조문입니다. 지금 다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핵심 조문,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566조의 매매 계약 비용입니다. 계약 비용. 매매 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양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틀린 지문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계약 체결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가령 목적물의 평가라든지 뭐 증서, 계약서 같은 거 작성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 이행 또는 이행의 수령에 필요한 비용, 부동산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473조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험에서는요, 목적물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다음 등기 비용 또는 등기 말소 비용, 이것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러한 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약 비용이니까 맞는 부분이지만 등기 말소 비용, 이거는 우리 계약 체결할 때 등기 들어가는 비용, 이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게 틀린 지문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매의 효력 나와 있고요. 매도인의 급부 의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1번에 그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1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매도인은 목적물의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켜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행관계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 및 등기 말소 의무,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그때 단지 피담보 채권의 변제 등으로 저당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 이전 및 말소와 매매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변제만 하는 것만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은 참고하시면서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토지의 이용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매매의 경우에는 토지 이용권의 보장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건물 존립을 위한 토지 이용권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을 한다. 건물만 달랑 취득해서 뭐 하겠습니까? 토지 이용권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죠. 그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4번에는 뭐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인도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문 자체에는요. 재산권만 이전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당연히 그 목적물의 점유도 이전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목적물에 대한 과실 인도 의무. 이거는 이제 그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매매의 핵심 조문 587조에서 다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확인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조문이 585조부터 587조까지 여기가 3개가 되겠죠. 3개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핵심 조문은요. 566조 계약비용, 그 다음에 567조가 이 부분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된다. 여기에 567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85조부터 587조까지 이 3개의 조문이 핵심 조문이고 588조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좀 옛날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그러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585조는 동일 기한의 추정. 기한의 추정. 네. 갑이라는 친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친구인 을이 둘 간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중고 자동차를요. 가령 1,0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때 갑이 을한테요. 돈 언제 줄 건데? 그랬더니요. 내가 6월 1일까지 줄게. 그렇게 해서 을의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정했는데 갑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날짜를 안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는 돈 언제 줄래? 6월 1일까지 줄게. 그럴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에 586조는요.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그래서 채무 이행 장소, 이행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 또 다른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586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86조에는요, 이 조문의 핵심은요, 인도자가 2번이 나오게 된다는 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해서 인도자가 2번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 이행지가 된다. 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인도자가 2번 나와야 한다. 자, 조문 확인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자가 2번 나와야 한다라는 거. 다음에 587조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그리고 이제 그 과실의 귀속에 판례가 있습니다. 가바고라고요.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은 결국에는 이제 을 것이 될 거죠. 그런데 요 물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과실이나 과실, 차임, 법정 과실 이런 식으로 과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은요, 인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보십시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요, 인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안 해줬으면 갑이 과실을 가져가는 겁니다. 갑이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면 을은 요 대금에서 이자를 가져가는 거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그래서 보시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인도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도는 안 됐으니까 갑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 인도는 안 했다. 그런데 을이 대금을 완제했다. 너무나 공평하게 지금 돈을 받아버렸죠. 그럼 갑이 이자는 이제 갑이 그 돈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갑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 을에게 속한다. 네. 그래서 매도인에게 속한다. 다음 위쪽에 양가로 3번이었죠. 조문 보기로 했던 거. 목적물에 대한 과실 인도 의무, 매매 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과실의 귀소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매매 후라도 인도 전에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한편 판례는 대금의 완급 후에는 대금을 완제했죠. 그때는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587조 우리 뒷부분 안 봤습니다. 이제 과실 말고요. 대금의 이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면 물건으로부터 과실이 이제 을에게 가죠. 그러게 되니까 이 받은 날로부터 과실을 을이 취득하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갑에게는 이자를 주게 되면 서로 공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때에는 결국 본문다사를 합한 우리 기출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과실을 가져가니까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주면 공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88조는요. 그냥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아래 설명까지 한번 참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